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교시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의 메모리에서의 또 하나의 이제 최근 기술은 이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인텔리전트 한 세마이 컨덕터.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 이제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TTA 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지에 게재됐고, 가천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작성하신 거인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과 함께 이제 최근 이제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또 삼성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특히 미국의 인텔사와 구글도 이제 뛰어들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고에서 사용됐었던 GPU라고 하는 거, 요즘은 이제 TPU라고 해서 텐서라는 용어를 떠서 텐서를 처리하는 이제 어떤 제어 장치와 기억 장치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알파고 초기 모델의 CPU의 이제 성능이 그 당시 가장 좋았던 게 1920개까지, 거의 한 2000개 이상의 CPU를 하나로 이제 합친 그러한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알파고가 우리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구글에서도 지금 지능형 반도체 산업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반도체 산업이 이제 그게 또 세 가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GPU와 FPGA와 ASIC 산업, 그래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두 번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개념적인 거 하고, 좀 이해를 하고, 종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사마다 개발 동향,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제 그리고 미래에 또 어떻게 또 이제 할지, 가트너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서 또 예측한 자료가 있어요. 지능형 반도체 산업이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장치까지 교재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험을 요 범위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 이후의 걸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까지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능형 반도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인공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사람 인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암암리에, 그렇죠? 뇌 속에서 어떤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또 시냅스라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판단을 하고, 내일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 몇 번을 타고 몇 호선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뭐 이런 게 다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도 요 반도체 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그런 반도체를 좀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반도체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뭐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메인 기억 장치,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거, 전자제품,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죠?
주어진 기능 외에는 안 하는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지능형 반도체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가격도 싸면서 초연결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별화된 기능의 대표적인 게 학습과 추론이죠. 추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일 여러분들 예측해야 될 게 많이 있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 데이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전용, 주가 전용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응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산업에서. 특히 빅데이터랑 연결해 가지고, 특히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대표적인 지능형 반도체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과거에 보면 알파고가 대표적인 지능형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던 그 시스템이에요. 알파고가. 이게 이제 GPU, 요즘에 이제 TPU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 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PU고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제 그래픽이라는 말을 쓴 거는 사실 이제 CPU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둘 때 그래픽적인 요소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수를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두어야 이길 확률이 높으냐, 이거를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써서, 그래서 이제 CPU랑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GPU라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 그 전에 썼었던 GPU를 기능을 향상했었던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 요게 이제 알파고가 시스템이 큰데 요즘은 많이 축소가 됐죠. 요 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PU가 GPU였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 모델의 알파고 1.0일 때 요 GPU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면서 순식간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첫 번째는 4번 싸워서 3번을 이겼죠. 알파고가.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요 안에 딱 구현이 된 거예요.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바둑만 둘 줄 아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부류가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FPGA라고 해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것도 필드라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반도체 산업이 또 하나의 부류고, 세 번째는 ASIC이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인테그레이트 서킷이에요. 이것도 이제 안에 구조를 보면 EPROM이라는 거 밑에서 보이죠? 우리가 배웠었던, 요즘은 이제 이것도 플래시 메모리를 쓰긴 하지만 EPROM이라는 기능을 핵심적으로 넣어서 또 인공지능의 학습과 판단, 추론, 이러한 기능을 넣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는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왼쪽에 노란색 기능이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화된, 바둑이면 바둑, 로봇 청소기면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차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비서, 요즘 이제 드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택시, 그 다음에 드론도 날아다니는 택배, 그다음에 어떤 자율주행 유통에서 쓰이고 있는 가이디드 로봇, 서비스 로봇, 커피 만드는 로봇, 이런 거 특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 여태까지 CPU의 성능을 향상시키다든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멀티플 컨트롤 유닛, 멀티 프로세싱 유닛 등으로 해서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능형 반도체로 이제 귀결이 되고 있는 거고, 전력도 적게 쓰고,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용이 작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비용이 작아야죠. 그래야 이제 시장성이 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연결성.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결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 이제 구현이 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 안에 주로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그 안에 특히 인공지능적
AI 그 아티피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학습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추론 기능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반도체 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온 칩 산업이라고 해요. 크게 얘기해서 반도체 안에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에 특화된 차별화 기능이 가능한 거. 그래서 중요한 기술은 또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초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빅데이터, 5G, 딥러닝, 연결성,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구현 들어가 있는 거, 뭐 디바이스 맞춤형, 뭐 자동차, 뭐 알파고, 뭐 로봇 청소기, 뭐 로봇 드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에 특화된 그 산업이 이제 활성화된다. 뭐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미래에는 이제 로봇들이 많이 이제 그 우리나라 우리 그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시스템 반도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달고 나올 거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해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GPU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다. 그렇죠? 핵심적으로 구글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죠. 그 전에 뭐 이미 기술은 있었지만, FPGA는 이제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고, ASIC이라고 하는 건 원래 처음부터 ASIC 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능형을 시키면서 지능형 반도체를 구현을 해보자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능형 반도체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존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하던 일은 위에 있는 건데, 그 연역적 방법,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내는데 이제 집중하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안에서 논리적으로 수행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까지가 기존의 그 어떤 반도체가 했던 역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 C, 자바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CPU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D램, SRAM, 레지스타,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능형 반도체에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지능적으로 학습하고 추론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의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추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한 거의 결과만 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결론을 유출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다시 기존에 있는 데이터랑 합쳐서 이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구현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어떤 새로운 패턴이나 새로운 전략을 스스로 짜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의 역할인데, 이런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반도체를 구현하자. 그걸 어떤 형태로? GPU나 FPGA나 ASIC으로 구현하자. 그 미래에는 또 뉴로모픽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능형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결과물의 도출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랑 합쳐서 사람이 하는 어떤 인공지능적 역할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턴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다양한 알고리즘적 기능, 그렇죠? 그를 구현하는 그게 지능형 반도체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트너라는 기관은 많이 설명을 했죠. 2018년에 요 지능형 반도체 산업, 즉
GPU나 FPGA나 ASIC 산업, 뭐 이제 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까지가 이제 그 실제 데이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측한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제 2017년에 이제 1억 거의 2억 달러, 2억 달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2천억 원.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됐다가 계속 증가를 해서 이제 올해 이제 2,002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2억 달러 쭉 가다가 2023년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2,500억 원, 뭐 이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질적인 낸드 플래시 산업에 수요가 이제 당장 있는 거니까 핸드폰 만들고 뭐 디지털 카메라 만들고 하는데 이제 주로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지능형 반도체의 기술 개발에도 많이 이제 뛰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좀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요게 이제 그 반도체 안에,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그죠? 이러한 새로운 지능형 반도체가 나오면서 정보기가 혁명이 새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두 번째는 이제 그 빅데이터와 클라이언트 간에 연결된 형태로 그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전력의 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또 필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어쨌든 크기가 작아야 되죠. 전력을 적게 써야 되고 빨리 또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모바일과 내장형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반도체가 궁극적으로 많이 또 시장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하고 뭐 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파고가 GPU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reinforcement learning, 이제 머신 러닝 기법인데요. 이것도 인공지능을 이제 써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초기 모델은 1920개,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1920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U의 성능이 또 280개 들어가 있는 어떠한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큰 컴퓨터로 이세돌과 바둑을 들었었고, 지금은 이게 상당히 크기도 줄어들고, TPU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플랫폼이죠. 인공지능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이썬 기반의 플랫폼이고,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자기네들 핵심적인 처리 유닛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TPU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텐서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어쨌든 이게 초창기 모델은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구글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요거의 1000배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지금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적게 쓰면서 기존에 있었던 알파고의 성능의 1000배 이상이 되는 서버 프로세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쪽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 발전 단계를 3단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는 그 3가지, GPU와 FPGA와 ASIC 3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단계는 이 GP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 집중형의 데이터 센터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측의 엣지 디바이스로 주로 이제 엣지 기반의 우리 컴퓨팅이 이제 미래의 또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그랬죠. 엣지 클라우드 또는 엣지 컴퓨팅, 우리가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많아지면서 중앙 집중형의 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엣지에서 또 처리해주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데이터 센터와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돼서 활용되겠다라는 게 이제 1단계로 이제 하고, 두 번째 단계는 ASIC이에요. ASIC. 그렇죠? 어떤 특화된 디바이스, 특화된 역할에 따른 주문형 반도체 산업이 이제 저전력을 가지면서 성능이 좋은, 얘네들이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일단 2단계로 이제 되고, 3단계가 뉴모로픽이라 해서 이게 이제 어려운 단어지만 밑에 어떤 인간의 신경망 구조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갖는, 전력을 적게 쓰면서 성능을 우수한 추론과 학습, 데이터 센터와 장치 등에 이제 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또 나중에 3단계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100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드디어 인공지능 반도체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까지. 지금은 이제 낸드 플래시의 어떤 기반, CPU 기반의 프로세서들이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음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외국에 가서 자동으로 번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도 자동으로 또 해줘야 되고, 생체 인식, 바이오 인식, 이 스마트폰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어떤 CPU 기반의 어떤 낸드 플래시 기반의 반도체 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그게 FPGA가 됐든 CPU가 됐든 ASIC이 됐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구현이 된, 여러분들이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는 3단계요. 사람의 어떤 역할, 기능, 사람별로 다양한 그런 것들을 기능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에도 저전력의 고성능을 보장하는 이러한 반도체가 지능형 반도체로 개발이 돼서 미래에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에서 예측한 3단계예요. 3단계는 뭐다? 1단계 GPU, 2단계 ASIC, 3단계 뉴로모픽. 뉴로모픽, 뉴로라는 게 이제 인간의 뉴런, 신경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망적인 구조를 가진 그런 반도체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람이 늘 하고 있는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데이터 센터, 엣지 디바이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가 되고, 심지어 스마트폰에다가도 AP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형태로 구현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역할을 또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